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지난 시간이죠. PSC 강좌 제로 그 위험 관리의 트레이닝 스탑에 대해서 두 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음, 뭐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이래저래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많이 좀 하셨을 거라고 봐요. 요즘에 또 아시다시피 AI 제대로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참고로 이 AI 기능이죠. 챗GPT나 제미니죠. 뭐 제미나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제미니를 이용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유료가 낫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 좀 하시고요. 네, 저는 이 그 오프셋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뭘로 할까 하다가, 네, 고정 틱 방식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볼게요. 이 고정 틱 방식은 잘 모르면 낭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테스트 물론 소용없습니다. 네, 백테스트에 의한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리페인팅이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제대로 활용하면은 뭔가 좀 괜찮겠지만 잘 모르고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냥 수치만 조절해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 관리에서 위험한 겁니다.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좋고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말씀을 드려놨어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무슨 소스 코드를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되는가, 주의할 점은 뭔가. 이것도 이제 나름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해야 될 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저기 트레이딩 뷰에 이제 바뀐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또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좀 어색하긴 해요. 하여튼 새로 바뀐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코딩도 좀 해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무언가 생기면 항상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트레이딩 측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은 뭐 여러 번 써보면 저희가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냐 이거죠. 이 고정틱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추세장 있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런 추세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 가격이 많이 흔들려요. 그죠? 이 변동성이 큰 건데, 이럴 때는 이 고정틱, 그러니까 이 간격을, 그러니까 옵셋이라 그래서 이격거리거든요. 그 이격을 짧게 잡으면 그럼 큰 수익을 놓칠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너무 길게 잡으면 또 이게 수익이 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실험해 본 결과로는 주로 횡보장이나 또는 그 스캘핑, 어떤 이런 데서는 이렇게 고정된 수치로 이제 기계적인 익절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틱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좋냐라는 거고, 아마 추세장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탄탄한 전략,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마 횡보장이나 스캘핑 쪽에서 오히려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써 보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 일단 이게 어 틱을 변환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틱 변환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각 거래소나 각 심볼마다 이게 이 틱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걸 계산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X 함수에 이제 입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X 함수에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그 인자 자체는 이 X 함수에 인자가 있죠. 그 인자에 트레일 포인트하고 이 트레일 오프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쌍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 프라이스하고 트레일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트레일 프라이스는 좀 뭐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아마 트레일 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많이 쓸 거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쓰면 안 됩니다. 뭐 제로 입력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바로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수익도 못 남기고 아마 이상한 현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격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차트 상황에서 이제 선을 긋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 입력값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인제 변환인데 이제 고거를 요거 있죠. 요 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장 변수인 요걸 이용해서 심인포 점 민틱, 그러니까 미니멈 틱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가격 환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각 거래소 그리고 심볼, 중요한 심볼, 이 심볼들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인제 그것을 제가 표로 작성을 좀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세팅을 해 놨는데 고거는 뭐 오픈시켜 드릴게요. 네. 고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딩 자체는 이 트레일 포인트는 말 그대로 트리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리거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발동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이 트레일 포인트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물론 틱 단위입니다. 네. 틱 단위로 되는 거고 요령은 이런 겁니다. 지정한 트레일 포인트를 지정해 주면 그 지정한 만큼의 수익이 난 후에 그다음에 이 트레일링 스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고요. 쓰는 거는 뭐 되게 간단해요. 그 엑스 함수 안에 인자가 있어요. 트레일 포인트라는 이 인자에다가 그냥 틱 값을 입력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트레일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특정 가격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라서 매번 이게 변환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당연히 이 트레일 포인트, 요게 인제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격거리인데 이게 보통 이제 옵셋이라고 하면 그죠, 이제 거리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트레일 오프셋이다라 그래서 틱 단위고요. 당연히 그 엑스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셋이죠. 네. 여기 옵셋입니다. 네. 이 트레일 오프셋의 인자에다가 똑같이 이제 트레일 포인트처럼 요렇게 틱 값을 집어넣어요, 요렇게. 그래서 인제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이전 PS 강좌에서 아마 소개를 아마 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격거리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최고점으로부터 그거죠. 설정된 값만큼 떨어지면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거 이후 그러니까 설정한 이후에 이격거리만큼 계속 뒤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이게 트리거죠. 그러니까 트레일 포인트를 잡아서 시작 매수 시점을 잡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매수를 하고 이제 어느 시점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남겠죠. 그러니까 트레일 포인트만큼의 수익이 딱 나면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캔들은. 그럼 그때부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발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트리거가 발동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옵셋 기준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인제 바로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올라가면서 얘도 이제 이게 수익이 남기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탁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발동이 되는 겁니다. 발동이 되면서 최고점을 봐요, 항상. 그러니까 최고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 떨어졌을 때 이 수치가 옵셋만큼, 이 이격거리만큼 딱 돌아오면 거기에서 바로 이게 익절이 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이 주로 그래서 아마 이 옵셋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휩소 부분이죠. 여기 끝에 여기 요 끝에 부분에서 많이들 익절을 하고 올 위에서 익절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요런 관계가 이제 고정팁 방식의 코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나타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럼 되게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지만 나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건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게 틱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어림잡기가 힘드니까 인제 그거를 요렇게 인제 변형을 해서 저희가 인제 '어느 정도다.'라고 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내면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소 틱 단위 사이즈, 이게 최소 틱 단위 사이즈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이 틱 옵셋에 해당하는 그 틱 값을 이렇게 입력 값으로 넣어 주면은 이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트상의 가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고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 틱 단위의 최소는 0.01 이에요. 그러니까 1 틱 그러면은 0.01 USDT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다가 이제 트레일 옵셋을 100을 하면, 그러면 딱 1 달러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일 옵셋을 100 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트레일 폰트 자체를 100 으로 했을 때는 뭐 '1 달러만 벌겠다.' 라고 해 놓고 수익이 딱 1 달러만큼 나오면 그다음에 다시 인제 올라가면서 인제 수익이 남는 거죠. 고기부터 이제 확실하게 '나는 이 정도는 이익을 보장받고 싶어.'라고 했을 때 트레일 포인트에다가 100을 넣어 주면 딱 1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알고 봐야 되는 거라서 이 특단위에 해당하는 이 변환값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거 인제 제가 이제 표 만들어서 인제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소스로 여러분이 차트상에다가 올려 놓고 보셔도 되고 없애도 되고 하는 그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고거는 제가 인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건데, 이 고정틱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거 volatility 죠. 이거 그러니까 변동성을 무시해요. 변동성은 무시당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는 손절이 바로 될 거고, 작으면은 수익 실현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방향이 바뀌면 오히려 청산이 되거나 "비자장투다."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고런 형태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게 트리거가 발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고런 그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산 위험도 있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코딩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플랫 함수로 제가 선을 그을 텐데 이제 고걸 보시면 좀 참고해서 '아 이런 거구나.'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이거. 이 고정틱 방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수익이 났을 때에 챙기는 기술이지 손실을 막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험 관리가 손실을 막는다는 거 자체가 안 되면 '그럼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전략상에서 추세를 바로잡고 이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의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이게 아주 유익한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트레일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에 그때 바로 이게 발동이 되면서 이제 옵셋을 이용해서 최고점에서부터 딱 끊어 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챙기는 기술이라고 이게 강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손실을 막는 기술은 아니다. 근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인데 손실을 막는 기술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정틱 방식에 대한 그 대책이 따로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엑시트 함수에 많은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고거까지 이제 감안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써야 확실하게 이제 손실까지 막아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위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정틱 방식이라 그래서 트레일 포인트나 이 트레일 오프셋만을 이용해서만 쓴다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쪽짜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위험 관리라기보다는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대책으로 그 엑스트 함수에 또 다른 거를 넣어 줘야 그래야 이게 확실한 그 위험 관리가 100% 된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 코딩에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인제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상에서 제가 요거를 넣어 놨어요. 요거는 제가 인제 테이블로 따로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위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이제 그 심볼이죠. 그러니까 차트에서 심볼이 바뀌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각각별로 제가 인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제 현재 네 틱이 뭐 10 틱이다 그러면은 그걸 변환값을 변환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요렇게 만들어 놨고,
각각에 보시면은 현물하고 선물이 또 틱 단위가 달라요. 그죠? 이게 또 다르고 이래서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나 각 거래소 있죠? 제가 지금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OKX, 맥스시죠? 그리고 업비트, 빗썸까지. 이 빗썸은 요거는 약간 좀 그 오류가 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업비트하고 똑같아요. 요거. 요건 1 이라는 거는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업비트만 보셔도 돼요. 그럼 비트 빗썸은 뭐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만 봐도 되니까. 자 고렇게 해 놓고 각각의 인제 한 가지를 제가 더 넣어 놨는데 잘 모르시고 최소 비용으로 왜 인제 실험을 할 때 최소 비용으로 넣고 싶은데 뭐 이게 그 "거래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현물이나 선물에서 이 정책이 있어요. "최소 비용을 얼마로 넣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최소 비용에 대한 정책이 있거든요. 고것도 매번 뭐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라 게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인제 그 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가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 놨으니까 고거 좀 참고해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만들어 놓은 거고 심벌마다 또 다르니까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안내는 또 거래소에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예 거래 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테이블에 제가 차트상에다가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이거 끄셔도 돼요. 그래서 스위치 기능으로 해서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안 보이게끔 요렇게 좀 만들어 놓은 테이블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실 때 켜 놓고 보시고 다시 꺼 놓으셔도 되고 인제 이런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인제 요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죠. 이 코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새로 바뀐 그죠? 이제 새로 바뀐 그 모야에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한번 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인제 이 코딩을 좀 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트레이딩 뷰죠. 그러니까 최근 바뀐 형태의 어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게 아래쪽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에디터를 이렇게 그 저희가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생성이 되는데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짧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긴 그런 형태는 매번 스크롤을 내려야 되고 이런 좀 단점이 있으니까 아마 옆에서 쪼금이라도 길게 좀 보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절반을 나누는 기능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에 이제 설정 부분을 누르면은 새 윈도우냐 새 탭이냐 뭐 요런 기능도 좀 들어가 있고요. 뭐 되게 그 다채롭습니다. 밑에는 이제 백테스트 결과는 아래쪽에서 보게 돼 있긴 한데 일단은 요런 정도로 설정으로 좀 해 놓고 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희가 인제 계속 사용해 보면 어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덮어 버릴게요. 덮어 버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 위쪽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요거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이쪽 부분도 얘가 인제 필요가 없죠. 자 고렇게 해 놓고 제가 좀 확대를 좀 시켜 놓을까요? 네. 확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코딩을 좀 일부만 메인만 저희가 이제 코딩을 좀 해 놓고 인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시각화죠. 인제 이 시각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 요런 것들은 모습을 보기 위한 거니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런 거는 짜 놓은 코드를 이제 카피하는 형태로 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그 위에 스트래티지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 컨트롤로 요 파란색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 요렇게 뜨잖아요. 요걸 컨트롤하고 클릭하면은 예 요런 모양이 뜨죠. 그죠? 자 요런 모습에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아마 그게 요거였죠. 요거. 이제 새로 올라온 인자 기능 뭐 바뀐 지는 꽤 됐습니다만 네 저게 뭔지 인제 요런 것들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알 거예요. 이게 아마 하이키나시 쪽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인제 개선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저 내용 자체가 여기 어딘가를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럼 파일로 저희가 이제 찾아서 봐야 되겠죠. 이 인자가 너무 많죠. 근데 이런 관계를 여기에서 본다고 또 이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Fair orders on standard OH 요렇게 LC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 그러니까 인제 그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위해서 하이키네스 차트에서 실행 중인 전략이 실제 이거 OHLC 그러니까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죠. 이 가격을 사용해서 주문을 체결하도록 강제한다. 뭐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개선점 같죠? 하이키나시 캔들을 위한 어떤 개선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이것보다 지금 틱 단위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기 어딘가에 요게 있을 여기 있죠, 여기. 네. 요 부분이죠. 인자가 좀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얼 타임 틱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재계산 여부를 결정한다.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게 만약에 true로 돼 있다면은 스트레이티지가 리얼 타임 바에 돌아가고 있을 때 차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재계산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리얼 타임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저희는 좀 추가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한다는 건 물론 요 인자에 대해서 지금 그 false로 되어 있으니까 true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제 쓰겠다 인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쪽 부분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자 true로 해 놓고요. 그리고 닫아 버리고 뒤에 거는 네 뒤에 거는 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희가 요렇게 주석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해당하는 트레이닝 스탑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전략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뭐 이동 평균이나 아니면 뭐 RSI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제 그냥 길이 좀 설정해 두고요. 2 평이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14로 해 놓고 요거 단기 2 평. 어 단기 2 평선을 위해서 요렇게 설정해 주고요. 자 그리고 어 장기 2 평이죠. 요것도 정수로 받을 거니까 input이고요. 그리고 28 정도로 해 놓을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어 장기 2 평이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죠. 네. 단순히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그죠? 전략 자체는 여러분이 나름 또 아주 중요하게 짜셔야 되니까 종가 기준이고요. 입력 값은 패스트 랜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슬로우 랜이죠. 이거는 TA.SF이고요. 종가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슬로우 랜이겠죠. 자, 이렇게. 자, 이거를 잡아 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거는 이제 슬로우 랜이니까 MA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잡아 주고요. 저희는 이거 옵셋이나 포인트를 입력 값으로 받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변수도 하나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 음 픽이라고 해 놓고요. 요것도 이거 이제 정수로 받으면 돼요. 인트로 해서 30 정도로 잡아 놓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트레일링 간격이 그러니까 옵셋이니까 트레일 간격이 되겠죠? 네. 간격 틱이다. 요렇게 좀 잡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트리거죠. 요거 지정해 줘야 되니까 포인트라고 하고 틱으로 할게요. 마찬가지 정수 단위로 받아야 되니까 인트로 하고 일단 제로로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제로로 해 놓고 요거는 이제 발동거리 어 발동거리 틱이다. 요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트레이닝 스탑을 시작할 거냐. 자 요런 관계고 요거는 인제 최소값을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미니멈 밸류로 0을 지정해 놓을게요. 음수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막아 놓는 겁니다. 음수가 들어가는 걸. 자, 요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고 실제로 이제 전략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매수는 이제 크로스오버니까 어 뭐 구체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많이 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바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력값으로 받아 버릴게요. 자, MA 패스트 MA가 슬로우 MA를 크로스오버하면 진입해라. 그리고 점 엔트리죠, 이제. 엔트리고 롱으로 하면 되겠죠? 네. 롱으로 해 주고 그리고 방향을 롱으로 잡아 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잡아 주면은 이제 가져 간단한 전략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매도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인제 X 함수를 이용하고 클로즈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거고 이걸 뭐라고 지정해 줄까요? 음 뭐 exit long이다. 자, 요렇게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어떤 걸 exit할 거냐라 그래서 위에서 지정해 놨던 네 long이겠죠? 자, long을 그렇게 할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옵셋에 관한 이 틱 단위의 그 트레이딩 스탑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가 있죠. 트레일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T 포인트 틱이죠. 자, 요거 지정해 주면 이제 입력값을 받아서 바로 실행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프셋이 있고 여기서는 저희가 T 옵셋이죠. 자, 이걸 지정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략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닝 스탑도 끝났어요. 자, 요렇게 해 놓고 저희가 이제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네. 차트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것도 좀 리셋을 좀 해 놓고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또 움직이네요. 자, 요걸 해 놓고 어 저장을 하죠. 네, 요거 내 전략이라고 해서 요렇게 들어가 있던 거니까 여러분은 뭐 임의로 이름 바꾸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그냥 저장을 해 놓고 네. 그리고 음 자, 보시면은 자, 차트에 들어가는 걸 또 요렇게 넣죠. 자, 이게 지금 뜨긴 했는데 자,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게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진입하고 발동하고 그러니까 발동이 됐지만 이 진입하자마자 발동이 돼서 요게 인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여기서 인제 매수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플랫 함수로 라인을 아무것도 안 그대로 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발동이 이렇게 걸리자마자 이거를 제로로 해 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쪽에 포인트를 제로로 해 놨기 때문에 바로 발동 걸리는 겁니다. 바로 발동이 걸리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 어느 시점인가 여기서 내려온 겁니다. 예, 여기서 딱 발동이 걸려서 이제 요게 옵셋 30 만큼 아주 미세한 값이긴 하겠죠. 여기서 딱 발동이 걸려서 바로 이 매도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제 꼬리 부분이죠. 위쪽 꼬리 부분에서 많이 좀 될 거고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팍 내려오고 이 꼭대기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많은 변동이 또 있겠죠. 그죠? 이 4 시간짜리니까 많은 변동상으로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 시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요런 형태로 이게 딱딱 잡혀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리거 자체를 아니 여기에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물이고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막 움직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밑에 꼬리도 있잖아요. 내려오면 30 만큼 딱 내려오니까 네, 거기서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런 경우가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 값을 집어넣었잖아요. 여기 인풋 값에 이 발동 틱을 요거 발동거리 인제 틱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좀 높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긴 상태에서 거기에서 트레이딩 스톱을 걸어서 어느 정도 이익은 내가 보장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20,000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요렇게. 자, 20,000 정도를 집어넣고 어 탁
눌러주면 바뀌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이게 발동 시점이 지금 여기서는 여기죠, 여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고 내려가다가 이제 이익이 나는 시점이 딱 걸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셋이 작동이 되니까 여기서 탁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쭉 나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걸 보시면서 뭔가 딱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시작하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요 위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남긴 상태가 된 이후에 발동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트레일링 스톱을 작동시켜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면서 여기서 인제 이렇게 매도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쵸.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려 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딱 발동이 걸리고 이 높이 올라가면서 이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떨어져라. 이런 거잖아요. 최고점에서부터 30막 틱만큼 떨어졌을 때 이게 발동할 수 있도록,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요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기 뭐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확인이 좀 가능하긴 할 텐데, 자 여기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니까 딱 발동 걸리고 올라가면서 탁탁탁탁탁 끊어 먹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이게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입니다, 이게. 요렇게 박스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탁 잘라 먹고 이게 이익이 탁 나왔는데, 자 차트를 좀 제대로 보시면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쵸? 뭐 요것만 봐도 좋고, 이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이게 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일 포인트하고 이 트레일 옵셋 에 관련해서 인제 어떻게 따라 올라가는지, 어디에서부터 발동이 시작되는 건지, 자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화를 좀 만들 건데, 이 시각화 기준을 만드는 게 이게 어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이블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카피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야 되니까, 네 고걸 위해서 제가 어 이 코드해 놓은 거를 그냥 갖다 올려 놓을게요. 그쵸? 그걸 갖다 올려 놓으시면은 올려 놓으면은 그걸 보시면서 추적 처리도 다 해 놨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제 시각화 기준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요렇게 짜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짜 놓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 그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길죠. 예 요렇게 해서 조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 테이블은 제 밑에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요게 없죠. 요거는 변수 지정을 위쪽에다가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고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오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인제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음 고거 해 놓는 거 뭐 고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스위치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저장을 한번 싹 누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되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사항이 나타날 텐데, 자 여기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서는 자 요렇게 인제 시각화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여기 보면은 뭐 간단하게는 이런 거겠죠. 자 여기서 인제 시작하면서 이제 매수가 시작되면 요게 빨간 선 요게 이제 트레일링 옵셋이죠.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그냥 그대로 있죠. 여기가 그대로 선이 그대로 있고, 내려가니까 선이 그대로 있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점, 최고점, 최고점 이렇게 쪼끔씩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트레일 포인트죠. 트레일 포인트. '난 요 정도의 수익을 남긴 요거를 보장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장해 받는 순간에 탁 걸린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리고 이제 트리거가 딱 시작되면서 여기서 이제 옵셋이죠. 옵셋이 30이 되는 순간에 딱 매도가 되는 겁니다. 요런 과정이 다 그거예요. 그죠? 올라갔다 최고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되면서 올라가면서 툭 내려오면서 매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인제 요 모습이 그거거든요. 됐죠? 크로스오버에 대한 것도 여기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발동이 걸렸죠.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이 선에서 나는 어 트레이ling 스톱을 발동시킬 거야. 그러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쭉 따라가다가 탁 걸리니까 여기서 발동이 되고 발동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옵셋으로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걸 봤는데 자 요거는 잠깐 제가 좀 접어 놓을게요. 접어 놓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쪽 부분 요게 지금 겹쳐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인제 확대를 시켜서 그런 거라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렇게 돼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보여 드린 이제 고거 뜨는 거고 요거는 요 부분이죠. 여기서 요거 끄시면 돼요 요렇게. 네 그럼 없어지죠. 다시 이제 생길 거고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없고 그러니까 최소 단위 요런 거는 제가 인제 매번 확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인제 요거를 좀 올려 요렇게 해 드린 거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 봤는데 자 문제점이 지금 확 보이죠?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딱 잡아 놓고 나는 이 정도 이익이 난 이후에 이 뭐지? 트레이ling 스톱을 발동시킬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세요. 아래로 쭉 떨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면 제가 인제 말씀드렸잖아요. 비자장투가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 이익이 날 때까지는 이 트레이ling 스톱이 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이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제 장기 투자가 되면서 레버리지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선물에서는 그냥 어 뭐죠? 그냥 청산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는 레버리지죠. 조절도 잘하셔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난 이것까지 못 견디겠다. 심리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난 견디지 못해.' 그럼 이게 손절 라인을 또 그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게 또 준비돼 있다는 겁니다 따로.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죠. 딱 매수가 되면서 이 정도 노란 선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이익을 남겨 놓고 이 정도 이익이 났을 때 '그때 나는 트레이ling 스톱을 발동하겠다.' 그럼 이제 이익선을 보장된 이익선에 대해서 이게 트레이ling 스톱이 딱 작동이 되면 이익이 이만큼이 더 남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긴 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이쪽 부분.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견딜 수 있겠냐? 네 그렇다면 그냥 마냥 기다리셔도 돼요. 그쵸? 이런 것들.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올라가서 매수를 딱 하는 시점 전략이 되게 중요하겠죠? 전략도 중요하고 딱 잡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올라올 때까지. 그럼 엄청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언제 올라오지?' 인제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거 끊고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여기서 딱 끊어 버리고 여기 올라가는 이게 매수 시점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이 매수 시점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끊어 먹자.' 이런 걸 위해서 엑시트 함수에 또 다른 인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시간도 절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짜 놓은 코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려 놓고 했는데 요거는 인제 시각화를 위해서 제가 이제 특별한 자체를 완전히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유사하게끔 이걸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지 잡아 놓고 아래쪽은 요게 이제 테이블이에요 요게. 예 고 테이블은 작성해 놨으니까 요거는 언제든지 가져가서 쓰셔도 되고 나름 또 만드셔도 됩니다. 음. 매번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어
자, 요런 정도로 잡아 놓는 게 요게 바로 저희가 고정 틱 방식의 트레일링 스탑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이거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뭐 좀 가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은 아마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어 그냥 뭐 수동으로 그냥 딱 끊어 버리지 않을까요? 이런 거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제 견딜 수 있다면 뭐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반쪽짜리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반쪽짜리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밑으로 훅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수동형, 자동 갱신이죠. 수동 갱신형의 트레이닝 스탑을 같이 쓰면 또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싯 함수에 있는 또 다른 손절 라인을 긋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인제 고거 이제 고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전략을 짜면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견디죠, 이거?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여기서부터 이거 보세요. 이거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에 결국엔 여기 올라와서 반드시 인제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익절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요 조그만 요 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가는 이 부분을 위해서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고정팁 방식에 있어서는 완벽한 위험 관리, 이 트레일링 스탑을 쓰기 위한 방법이 요것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레일 포인트하고 트레일 오프셋만 써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자 요렇게 해서 좀 보셨는데 이 고정팁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라인까지 그려 가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설명을 드렸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리플레이 해 봐야 네, 이거 변형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리페인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백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고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제대로 알고 써야지 못 모르고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두시고 이 트레일 포인트랑 트레일 이 오프셋만 요거 한 세트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네, 이 완벽한 트레이닝 스탑에 있어서의 위험 관리가 될 수 없다.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뭐 이 위험 관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략 자체도 이미 많이 짜 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어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금방 마친다고 해 놓고. 이 고정틱 방식의 트레이닝 스탑을 쓰기 위한 그거에 걸맞는 전략은 뭐가 있을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럼 그렇지 않고 어 뭔가 쪼끔 유연한 그런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이 고정틱 방식의 트레이닝 스탑에 있어서는 수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손절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냥 트레일 오프셋, 트레일 포인트 이거 잡았더니 백테스트가 어떻다?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백테스트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완벽한 위험 관리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스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쪽짜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한쪽짜리로 저희가 반쪽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희는 역시 수동형이죠. 갱신형의 그런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ATR 방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ATR 방식에 대한 트레일링 스탑, ATR만 쓰는 건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를 다 접목시켜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네. 이제 그런 걸로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좀 짜 봤고요. 네. 트레이닝 스탑 제대로 알고 쓰면은 좋은 거고 모르고 쓰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제 기획차 이렇게 제가 지금 어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거기에 참고로 제가 테이블도 좀 드리는 거니까 네, 이건 어떤 식으로 드릴까요? 제가 지금 제 인디케이터 지표 하나가 올라가 있죠. 지금 트레이딩 뷰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심플렉스죠. 네, 심플렉스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이용해서 뭐 나중에 차후에 정식으로 한번 이 고정킥 방식에 대한 이 트레이닝 스탑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수동 갱신형을 또 만들어서 또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할게요. 네, 할 거는 무궁무진하죠. 네, 우리는 시간만 없을 뿐입니다. 네, 공부하시는데 좀 그 코딩 공부나 전략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좀 뭐 나름 되셨으리라고 좀 보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진짜로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네, 말씀드린 대로 네, 늘상 하는 얘기죠.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량닷컴의 왕쌤이었습니다.